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선생님입니다. 저희 팟캐스트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 문화, 트렌드, 다양한 얘기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한국에 있었던 사건, 사고 중 하나를 얘기 드리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 사고,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 편이고, 또 한국도 다른 나라처럼 다양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 사고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곳도 한국 문화의 한 부분으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들고 오게 됐습니다. 조금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이니까요. 이런 슬픈 얘기가 듣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안 들어주셔도 되고요. 오늘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단어장을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단어장 보셔도 되고요. 제가 최대한 쉽게 쉬운 단어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할 사건은요, 바로 제 고향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무려 20년 전 2003년에 있었던 대구 참사인데요. 이게 그 당시에 정말 큰 이슈였어요.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고, 그 사건 이후에 한국의 이 지하철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희는 2003년 2월 18일 화요일 대구에 있습니다. 그날은 아침 9시였고요. 2월 18일이면 아직 겨울이라서 대구는 많이 추웠어요. 아침 9시면은 지하철역에는 사람이 많았겠죠? 회사에 가는 사람들, 학교에 가는 사람들, 이 아침 9시 대구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대구 지하철에서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은 대구에서 중심에 있고 아주 크고 주요한 역 중 하나였어요. 이날 아침 56세의 김대한이라는 남성이요. 주유소에 갑니다.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가솔린이에요. 가솔린을 4리터를 삽니다. 그때는 가솔린을 쉽게 살 수 있었어요. 주유소에서 이 사람이 가솔린 4리터를 사서 지하철을 탑니다. 이 남자 김대한은 원래도 정신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정신이 조금 아픈 사람이었고, 계속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가솔린을 사서 지하철에 타요. 지하철에 타서도요, 라이터 있잖아요. 라이터를 계속 껐다가 켰다가 했었대요. 그래서 같이 있던 승객들이 야, 뭐 하는 거야? 라이터 그렇게 하지 마. 라이터 껐다 켰다 하지 마.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수상하죠. 굉장히 수상한데 결국 이 지하철이 중앙로역, 대구 중심에 있는 이 중앙로역에 도착을 했을 때 이 남자가 다시 라이터를 킵니다. 불을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승객들이 전부 이 남자 김대한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결국 가솔린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던져버립니다. 지하철 안에 던져버려요. 이 지하철 안에 다 불이 퍼지게 됩니다. 아주 빠르게 불이 퍼져요. 일단 그때 대구 지하철이 의자가 전부 불이 잘 붙는 소재였어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지하철 안에 다 불이 퍼져버립니다. 다행히도 그 지하철은 문이 열려 있었어요. 중앙로역에 도착했었거든요. 그래서 승객들은 나가요. 대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피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지하철의 기관사가요. 일단 처음에 불을 끄려고 해요. 소화기를 들고 와서 불을 막 끄려고 하는데 불이 안 꺼져요. 안 꺼지니까 일단 자기도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당황해서 승객들을 먼저 대피를 시킵니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대피하세요 해서 이렇게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어서요. 이 사람이 불이 난 거를 지하철 직원, 지하철역에 말을 안 해요. 보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재 경보는 울리고 있고 연기도 있는데 이 지하철 직원들은 이게 실제로 불이 난지 안 난 건지 큰 불인지 작은 불인지 몰랐다고 해요. 직접 가서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요. 이분들이 제대로 확인을 안 합니다. 심지어 이 소방서 신고도 이 지하철 직원이 한 게 아니고 그 불난 지하철에서 대피한 승객이 전화를 해요. 밖에 나와서 전화를 합니다. 일단 지하철역 직원이 좀 제대로 못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커집니다. 불이 난 지하철역에 다른 지하철이 들어와요. 아, 정말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불이 나 있는데 거기에 반대 방향에 다른 지하철이 도착을 해요. 이 지하철은 1080번 지하철이었습니다. 자, 이 지하철이 여기 딱 도착을 해요. 당연히 문을 여니까 연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1080번 지하철 기관사가 바로 문을 닫습니다. 바로 문을 닫는데요. 이 지하철 직원한테 물어봐요. 여기 연기가 많다. 불이 난 거니? 나 어떡해? 승객들 어떡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하철역 직원이 기다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불이 난 지하철역에 거기서 기다립니다. 승객들은 다 안에 있어요. 불이 있고 연기가 가득 차 있는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무려 이 불이 난 지하철역에서 6분 동안 사람들이 안에서 기다려요. 연기 마시면서 안에서 기다립니다. 기관사는 계속 열차를 출발하려고 했다고 해요. 열차를 계속 출발하려고 했는데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끊겨가지고 출발을 못해서 6분이나 지연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 1080번 지하철은 반대 방향에 있었잖아요. 근데 아마 6분 사이에 불이 붙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6분을 기다리고 드디어 승객들 대피시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관사가 문을 열어요.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문을 열어서 승객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대피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기관사가요. 마스터키를 뽑고 나가요. 이 마스터키를 뽑으면요. 모든 문이 다 다시 닫혀요. 그래서요. 이 승객들이 나가고 있었어요. 대피하고 있었는데 이 기관사가 마스터키를 뽑아요. 그래서요. 문이 다 다시 닫힙니다. 다 다시 닫혀요. 안에 있던 승객들은 어떻게 문을 여는지 잘 몰랐어요. 문 여는 방법을 몰라서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하철 안에서 무려 142명이 사망했어요. 연기 질식사. 지하철 안에 갇혀서 사망했습니다. 제가 이 지하철 참사 사건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는 잘 몰랐거든요. 이 지하철 참사가 참 비극적이고 슬퍼요. 이 불을 낸 사람도 문제인데 결국은 이 지하철역 직원이나 이 기관사의 문제도 정말 크거든요. 마스터키를 뽑고 나가서 문이 다 닫혀버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제가 보면서도 좀 화도 많이 나고 너무 슬프고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 불이 난 지 한 10분 뒤쯤에
대원이 오고요. 10시 30분쯤 불이 난 지 40분쯤 뒤에는 모든 대구 지하철 운행이 중지가 됩니다. 모든 지하철 운행이 중지가 돼요. 그리고 이 불은 거의 4시간 뒤인 1시 40분쯤에 완전히 꺼집니다. 완전히 꺼져서요. 사실 이 지하철에서 나온 승객들도 연기를 마시고 사망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총 사망자가 190명입니다. 190명이고 부상자도 151명, 151명으로 정말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이게 아침 9시, 10시라서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사람들, 직장인 학생들도 많았고, 특히 이때 대학교 졸업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졸업하러 가는 학생들, 가족들도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지하철에 있던 승객들이 보낸 문자들이 있어요. 정말, 정말 슬픕니다. 저는 볼 때마다 울어요. 너무 슬퍼서요, 여러분. 읽으면은 눈물이 나실 거예요. 이 지하철 참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라고 생각하면은 그 첫 번째 기관사분, 그분이 승객 대피는 시켰는데 이 지하철역에 말을 안 했잖아요. 보고를 안 한 거랑 또 그 1080번 지하철 기관사랑 지하철 직원이 제일 문제였죠. 이 기관사는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감옥에 갑니다. 5년? 5년 정도 감옥에 있었고요. 다른 기관사, 그분도 3년 정도 감옥에 가요. 그리고 지하철 직원들도 감옥에 갑니다. 자, 이 범인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 범인도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얘가 불을 붙였잖아요. 불을 붙이고요. 대피를 해요. 대피를 하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자기 다쳤다고. 와, 얘도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요,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다른 승객들, 옆에 있던 승객들이 봤잖아요. 얘가 불 붙이는 거. 그래서 신고를 해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고 1시간 뒤쯤에 병원에서 잡혀요. 병원에서 잡히고 이분은 무기징역을 받는데요. 다음 해인 2004년에 감옥에서 죽어요. 그 정신 문제도 많았고 좀 아픈 게 많아서 다음 해인 2004년에 감옥에서 사망을 합니다. 다행인 거는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안전을 많이 강화해요. 많이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소재, 의자가 다 불에 잘 붙는 소재였다고 했잖아요. 불에 잘 붙는 소재에서 알루미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요, 지하철 문이 정말 쉽게 열려요. 진짜 쉽게 열립니다. 아무나 다 열고 대피할 수 있어요. 또 한국 지하철에는 스크린 도어가 있어요.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연기를 막아줍니다. 연기가 나가는 걸 막아주고요. 또 그때 이후로 이런 시스템, 프로토콜도 많이 바뀌었고 현재는 한국 지하철이 정말 정말 안전하다고 해요. 특히 서울 지하철은 크기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데요. 뉴욕, 런던 다음에 서울이에요. 이 크기에 비해서 뉴욕이나 런던에 비해서도 서울 지하철은 정말 정말 안전하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이 사건, 이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안전이 많이 강화되었고 많은 게 바뀌었다. 현재는 거의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지하철 중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대구 지하철 참사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요. 많이 안타깝고 많이 슬프고 많이 비극적이에요.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지하철이 지금 조금 더 많이 안전해졌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길 바라면서 오늘 팟캐스트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 들고 올게요, 여러분.